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는 한동훈 뉴스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가 없었죠. 물론 뉴스는 있었지만 주요 뉴스에 오른 뉴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대구로 가서 오전 11시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뉴스 아주 재밌습니다. 10시 58분에 방문했다. 이렇게 분단위로 보도를 하더군요. 박 전 대통령은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했고 의대 정문 문제에 대해서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새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고 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또 하나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할 때 한 말씀 중에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유영하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 정문 문제이고 두 분께서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대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5년 동안이나 이 영의 몸으로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범하게 국가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이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의료대란, 현안 중의 현안이라는 이 의료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길은 없을까요? 사흘 전이죠. 이 한동훈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 친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만나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해결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의료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빅5 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고, 특히 암 환자를 비롯한 환자들이 아웃생에 연일 터져나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의료 대란의 알파요 오메가인 문제는 바로 의과대학 정문을 현행 3,000명에서 5,000명으로 2,000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진짜 문제는 2,000명을 늘린다는 그 결정을 윤 대통령이 했고, 그리고 각 대학에 이미 배분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결정을 바꿀 생각은 조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그 결정이 바탕이 된 데는 사회주의 의료 정책이 있다는 비판을 쏟아냅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윤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6일 의료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 달이 넘은 의료 파행 문제를 다룰 의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분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의 의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체계는 어떻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의료 체계가 어땠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에서 얼마나 정부가 당황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의정협의체 구성을 논의를 한다. 그 전에 혹시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은 없는가요? 한덕수는 오후 2시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 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와 이주호 이 교육부 장관, 그리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 의료계에서는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 그리고 윤을식 사립대학 병원
협회장뿐 아니라 이 빅5 병원 대학인 서울대, 울산대, 연세대, 그리고 성균관대, 가톨릭대 총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관련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번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은 빠져 있는 겁니다. 정원 규모가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2,000명 정원 불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했고 바꿀 수 없다. 여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00명 정원 백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그 누가 중재를 해도 이번 사태의 출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입니다. 의대 정원은 의료계획의 출발점으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계획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인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을 앞에 딱 걸어놓고 이걸 이대로 하니까 대화에 나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대화 제의는 사실상 2,000명 정원을 기정사실화한 대화 제의였던 셈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2주 뒤로 다가온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민생 문제는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물가도 문제이지만 의료 대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어제는 이재명 관련 뉴스도 별로 없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6일 오전에는 아현역 인근에서 총선 유세를 한 뒤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리고 백인동 성남FC, 이쯤 다 병합이 되어 있죠. 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최근 무슨 배짱인지 대장동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각 출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구인장 발부 경고를 했고 이재명은 법정에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은 법정 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선거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또 이 금요일에도 대장동 재판에 잡히던데 출석을 할 건가 이렇게 물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정의는 유동규에 대한 제 반대 신문은 끝났고 정진상에 대한 반대 신문만 남았다. 제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 이날 정인으로 출석한 유동규가 지난 금요일 코로나에 확진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재판장은 이재명 발언에 대해 곧장 면박을 주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다. 이 재판장의 얘기죠. 재판부는 왜 이재명과 정진상을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설명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따라서 대장동 재판의 경우에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피고인으로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판을 열려면 이재명 재판, 정진상 재판 이렇게 변론을 분리해야 합니다. 자, 결국 자신이 변호사인 이재명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어서 재판부에 아주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면 이재명이 무식하거나 말입니다. 논란이 된 건
이재명이 최근 대장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연달아 불출석을 하거나 지각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3월 10일 대장동 재판은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오전에 불출석을 했죠. 그리고 오후에만 나왔습니다. 지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월 18일 위증교사 재판에는 출석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9일 대장동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강원 지역 유세에 갔습니다.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강원 지역에 유세를 간다고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3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총선 등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자, 이재명은 이날 오전 9시쯤 재판에 가기 전에 벌였던 아현역 인근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재판을 굳이 검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법원에 가게 됐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잡으면 그날은 피고인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 재판은 정인인 유동규가 코로나 증상을 호소해서 오후 재판이 개정한 지 5분 만인 오후 1시 5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몸이 열이 난다고 해서 너무 아프니까 오늘 못 하겠습니다 하고 유동규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모처럼 헛품을 판 셈이 됐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다른 사건,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과 비교해도 굉장히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변호인은 송영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긴 하는 걸까요? 변호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같이 잘랐습니다. 정실증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지정한 대로 재판하겠다. 작년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죠. 이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업소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아니면 야당 대표라는 위신을 챙겨준 때문인지 판사는 그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으며 어쩌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재명은 공천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전무후무한 칼춤을 추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결과 지금 친명 단일 대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총선을 보름앞둔 2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내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이날 오전 김우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다른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도 하는데 검찰이 재판 불출석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다. 권투를 하는데 한 손을 묶어놓고 하면 이기기 쉽고 발도 묶어놓고 때리면 재미지 않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것이 손과 발을 묶어놓는 것으로 야당의 손과 발을 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이 되어 있는 야당 대표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 역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자범이 아니라 정치범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은 재판부에 지난 16일에도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이재명과 정진상의 변론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자신의 반대 신문을 끝내기 때문에 이재명 출석 없이 정진상 측만 출석해 유동규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출마나 피고인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유동규도 인천 계양을의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였죠. 당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유동규의 신문 내용이 정신상뿐 아니라 이재명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재명 측 증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론 분리는 부적절하다. 이재명 측은 어제도 변론 분리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그런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답은 아주 짧았습니다. 잘 들었다. 분리 이야기는 하지 말라. 유동규의 코로나 발열로 재판이 중단되자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을 이달 29일로 하겠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은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이후는 재판부 입장으로는 어렵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이전인 4월 2일과 그리고 4월 9일에도 그렇게 선거 바로 하루 전날에도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측은 당대표 지휘에 따른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회를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을 했지만 재판부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피고인 측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생각 안 하는 분도 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 정시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자, 요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그런데 어제 막상 뉴스가 된 것은 나흘전입니까? 5절이죠? 나흘전입니까? 이재명의 쉐쉐 발언입니다. 왜 손을 모으고 쉐쉐 이러면 된다. 아주 코믹한 발언이었죠. 이재명이 지난 22일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에 찝찝거리나. 자, 여기서 잠깐 찝찝거린다는 표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이 찝찝거리나. 그냥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러면 된다. 그가 두 손을 맞잡고 코믹한 표정으로 쉐쉐라고 하는 모습은 그의 신분을 잊은 우스꽝스러운 작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중국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중국 관영 한국시보를 비롯한 매체들은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중국 외교 정책을 비난했다. 또 이재명이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등등의 제목으로 이재명의 발언을 아주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뒤늦게 말입니다. 26일 오전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보도에서 이재명의 찝쩍거린다는 표현을 자오르, 글쎄요, 이 자오르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오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시보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한국 최대 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왜 중국을 도발하는지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시보는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한국시보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등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재명은 중국에 대한 윤석열의 부적절한 은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 중국이 하고 싶은 말을 빗대어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한편 중국 상하이의 유력 언론사 펑파이와 그리고 관찰자 망은 이재명의 발언을 이렇게 조명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 제22대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지지율 42.8%로 집권 국민의힘 37.1%를 앞서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재명 발언 직후에는 보도하지 않다가 사흘 만인 25일부터
관련 보도를 일제히 쏟아낸 것입니다. 이재명의 발언을 띄우라는 중국 정부 선전당국의 기조가 그때 정해진 겁니다. 중국파 네이버인 바이두에서는 이재명의 발언이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 26일 오전 8시 기준 이재명의 윤석열 비난, 왜 중국을 도발하느냐, 이게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고, 그리고 이날 오전 내내 20위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는 윤석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경고 등이 떴는데,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불용치회, 이 회는 바로 이 주둥이, 새의 주둥이를 얘기하는 게 회입니다. 불용치회. 쉽게 말하면 주둥이 닥쳐라, 이런 모멸적인 말로서 경고를 한 내용이 재조명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웨이보에서는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 정신이 멀쩡한 인물을 명백인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도 명제가 들어갑니다. 명백인이 나타났다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든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는 이재명을 중국이 우군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판 틱톡인 더윈에 올라온 이재명의 단식 영상에는 전 세계의 영웅이라거나 이재명은 삐이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우리 좌파는 좌파입니까? 아니면 이단입니까? 어느 종교나 그렇듯이 경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단이 출몰을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죠. 철학이 빈곤한 자가 정치를 하면 비극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